2014년도에 라섹 수술을 받고 안경을 탈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에 퇴행이 왔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각막을 또 깎게 되면 실명도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점은 수술 잘 된 건 맞나? 어제 저녁에 느껴지는 시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영상 제작을 하는 윤너구리라고 합니다. 갑자기 너구리 탈 쓴 사람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오늘은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영상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직접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저희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15년 동안 안경을 써 온 모태 안경너입니다. 2014년도에 라섹 수술을 받고 안경을 탈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에 퇴행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경을 착용하면서 살다가 마침 안과도 다니겠다, 추석 연휴도 길겠다 싶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냥 안경 쓰고 살아도 문제는 없지만 일상에서 점점 불편한 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비단 운전이나 육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불편한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불편한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시력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내일 출근해서 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수술하는 걸 많이 봐서 별로 무섭거나 걱정되진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저에게 적합한 수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나쁜 윤너구리입니다. 이제 10분 뒤면 2층으로 내려가서 검사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검사는 현재 제 눈의 시력 상태나 수술이 가능한 컨디션인지 확인해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 수술 이후의 시력이 얼마나 잘 나올지 등의 결과를 판단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과연 저는 다시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지금 읽을 수 있는 거 있나요? 4, 8, 8, 5, 4885. 야, 4885. 이렇게 서울 도심 속에서 최근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너구리.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이고, 이거 완전히 뭐. 아, 이게 숨기려고 신분을. 네, 맞습니다. 너구리 탈은 앞트임 좀 해줘야겠다. 가운데. 모든 검사 결과는 다 좋아요. 과거에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의 초고도근시에서 라섹을 세게 한 눈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이 수술 전에 550이기 때문에 130 이상 깎여있는,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고 모양도 많이 불규칙해요. 각막이 많이 얇아져 있고 불규칙 난시 같은 게 늘어나 있다. 여기다가 지금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각막을 또 깎게 되면 스스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원추각막, 각막 확장증이라고도 해서 가끔 실명도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저는 안과의사 20년 역사상 한 번도 그런 합병증이 없었는데 원천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피해가기 위해서는 각막을 또 깎기보다는 요새 렌즈 삽입 수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대체해서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 제 눈을 양쪽 수술이 아니고 오른쪽만 수술한다고요? 왼쪽은 0.5 현재 그건 냅둘 거니까 두 눈으로 뭐 1.0, 0.5로 이제 편하게 생활을 하고 한 15년 뒤에 이제 오른쪽이 가까이가 들 보일 때 왼쪽이 계속 보여서 평생 극복이라 안 쓸 수 있습니다. 근식 퇴행이 시력 교정했던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나요? 제가 수술하고 뵙는 분들 중에는 좀 드물긴 하죠. 원래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10. 야, 이런 분들은 워낙 고도근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이 나빠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원래 좀 나빠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력이 그때부터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렌즈 삽입술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백내장이 생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눈 안에서 방수라는 물이 흐르는 채널을 과거의 렌즈는 약간 좀 방해를 하다가 아쿠아 ICL,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물의 흐름을 방해를 덜 하게 됐어요. 백내장이나 그 각막 내피세포 감소 같은 부작용이 더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도 합쳐서 한 1% 정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6개월이나 길면 1년에 한 번 정도 변화가 없는지를 좀 유의 깊게 잘 지켜보게 됩니다. 건조증은 이번 수술하고 나서도 뭐 한 달 정도는 좀 뻑뻑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 회복하고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빛번짐도 훨씬 적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아까 렌즈 가운데 홀이 뚫리는 아쿠아 ICL 그 버전 이후로는 불빛 주변에 이렇게 살짝 원형으로 빛이 같이 보이는 테두리처럼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생길 것이다. 대신에 대부분 수술 직후에 좀 인지를 하고 몇 달 지나면 적응들을 해서 줄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 바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일도 수술하고 바로 일을, 수술 직후에는 아직 선명하진 않아요. 좀 이물감이 있어요. 살짝 뻐근한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겠네요. 좀 불편하지만 일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집에 가도 될까요? 특별 휴가 깔깔깔깔깔. 파이팅. 수술 예약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는 세수를 못합니다. 눈에 물 들어가서 염증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수술한 눈만 가리고 반대쪽을 씻어도 되나요? 한쪽만 가리고선 반대편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씻으시는 거는 가능하세요. 수술 전으로 넣는 안약점안을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 그런 조 정도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안과 수술은 안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생제, 소염제 안약을 잘 전환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검사와 진료를 다 보고 왔습니다. 라섹은 진행할 수 있지만 각막이 얇아서 더 깎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렌즈 삽입술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는 양쪽을 수술하지 않고 오른쪽 한쪽만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당장 노안은 아니지만 10년 후를 생각해서 노안을 대비한 것인데요. 노안이 오면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가 잘 안 보이게 되는데 한쪽 눈만 먼 거리를 잘 보이게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하지 않은 눈은 근시가 남아있어서 노안이 와도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게 됩니다. 노안이 생겨도 모든 거리를 돋보기 없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 내일 수술을 받는데요. 수술에 대한 찐 경험담과 수술 후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굴하! 드디어 수술 당일 날입니다. 수술 당일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일에 넣는 점원 안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술 시 눈동자를 키워 수술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안약입니다.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니까 정해진 횟수와 시간에 첨언하셔야 합니다. 이제 수술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별로 떨리진 않아요. 수술 당일이 되면 떨리고 수술하기 싫다고 하던데 오히려 후련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직접 수술실에 가서 수술 및 회복 과정에 대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이시잖아요. 어때요? 떨리죠? 솔직히 하나도 안 떨려요. 거짓말. 눈에 렌즈를 넣는 건데요. 사실 나 떨려요. 수술 취소하고 싶어요. 성함하고 생년월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름은 윤너골, 나이는 36입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선생님, 저 집에 가면 안 되나요? 눈 한번 떠보실까요? 안약 넣겠습니다. 깜짝이야. 놀라지 마세요. 끼면 다 납니다. 자, 눈을 기구로 벌려요. 한번 겪어보시고 이때가 제일 아팠어요 뭐 이런 거. 네, 원장님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셨잖. 자, 소독하니까 좀 눈이 따갑습니다. 생각보다 불빛이 눈부시네요. 눈이 부셔. 불빛은 좀 낮춰줄 수 있어요. 해볼게. 살짝 따끔한데 감지 마시고 방금 절개창 상처를 낸 거거든요. 자, 이제 점탄 물질이 들어갑니다. 살짝 뻐근할 수 있어요. 대망의 렌즈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잘 보일지 기대됩니다. 자, 이제 렌즈를 자리 잡아줄 건데 이때 조금 뻐근합니다. 눈 안에 있는 점탄 물질을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장님 눈이 뻐근해요. 살려주세요. 뻐근하죠? 네. 오늘 좀 편안하게 지내라고 저희가 T렌즈를 낄게요. 보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됐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원장님 눈앞에 거즈 치우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 보여요.
9시 20분까지 오시면 되시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바로 일하러 가기로 했지만 눈 회복은 소중하니까 잠깐 안마 좀 받을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증인데요. 통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에 가깝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점탄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력의 회복 정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렌즈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불빛이 없어지고 좁아졌던 시야가 돌아오니까 시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남은 오후 4시간 동안은 업무를 보면서 시력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원장님께 허락도 받았거든요. 아프면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업무를 하다가 잠깐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시력 회복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직후에 잘 보인다고 신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살짝 수술을 받았다는 뽕에 차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바로 1.0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산동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서 앞도 뿌옇고 보호 렌즈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가능하지만 조금 불편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는데요. 아마도 수술 후 통증이 없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세밀한 제조 작업이나 장시간 사무 업무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루 정도 휴식을 통해서 업무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오늘 운전인데요. 현재 눈 상태로는 운전은 위험할 것 같아서 아내분께 운전은 요청드려볼 생각입니다. 현재 수술 후 6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아직도 산동 효과와 보호 렌즈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뿌연 혼탁은 지속되지만 그 와중에도 시력은 점점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확연하게 느껴지는 점은 원형 모양의 빛 테두리입니다. 렌즈 가운데 있는 구멍으로 인해 원형의 테두리가 보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내일 한번 회복된 시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하! 안경 없이 처음으로 출근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점은 어제 저녁에 느껴지는 시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수술 잘 된 건 맞나? 양쪽 시력의 차이가 크게 안 나는 느낌인데 아니야, 보호 렌즈 때문에 안 보이는 걸 거야.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 계속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얼른 검사하고 진료 보면서 보호 렌즈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럼 얼른 내려가서 수술이 진짜 잘 된 건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눈 아래 보시고 앞에 봐주시고 안압도는 정상이고 염증도 하나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 시력이 얼마나 나오나요?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마 먼 거리는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을 거고 처음에 궁금하고 하니까 이제 두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시력 테스트를 집에서도 많이 해보실 텐데 어느 순간 그걸 이제 귀찮아서 안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적응이 완성됩니다. 일단 수술 직후 일주일 동안은 비누로 좀 씻거나 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안약도 넣고 뭐 눈도 만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수술 직후의 이제 원칙이고요. 가끔씩 생기는 부작용, 보통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막 내피세포 숫자가 줄거나 드물게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본인 스스로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에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좀 안정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기검진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에서 일하다가 눈이 이상하면 냅다 뛰어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드디어 검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확실히 보호 렌즈 때문에 안 보였던 게 맞습니다. 보호 렌즈를 제거하고 나니까 약간 먼지가 많은 창문이 닦여나가는 기분이랄까? 너무 깨끗하게 보여서 만족했습니다. 제가 양쪽 모두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보면 시력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안경 쓴 시력에 근접하게 잘 보이긴 합니다. 또한 렌즈 삽입술이 다른 각막절삭 수술에 비해 시력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것은 맞지만 렌즈를 넣는 절개창을 만들어서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의 난시가 생겨서 회복 전까지는 완벽한 시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조금 더 회복이 되면 잘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수술에 대한 전 과정을 마쳤는데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수술을 했지만 시력의 퇴행이 진행되어 재수술을 원하신다면 라섹과 렌즈 삽입술로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각막 두께가 넉넉하고 건조증이 심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라섹을 추천하지만 각막의 두께가 얇고 모양이 불규칙하며 건조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라섹보다는 렌즈 삽입술을 추천합니다. 이에 더해 10에서 15년 내로 노화를 걱정하는 나이대라면 양한 수술이 아닌 한쪽만 수술하는 방법도 있으니 수술을 직접 진행하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내부 직원이라 좋게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제 눈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소중한 신체를 병원 홍보로 사용하는 무리수를 두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일반 환자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술을 앞둔 그리고 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닥터스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수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력도 1.0 이상 다 보고요. 안압도 정상이고 근신 안시가 다 거의 없어져서 각막 내피세포도 수술하기 전과 똑같이 아주 넉넉하게 많은 수치고 너굴시 마스크를 쓰고 수술을 이제 용감하게 이제 받으셨는데 큰 도움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요.